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였는데 네. 이제 밤에 다시 비가 다시, 네. 올 상황. 네. 이렇게 이제 밤에 비가 더 쏟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습한 상태에서 따뜻하고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. 거기에 방화쇠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거든요. 예. 자, 이게 부딪히면서 이제 비가 낮밤 없이 내리는데 밤에 더 강한 비가 내리는 기상학적인 원인은 낮에 구름 위에는 35도 정도의 공기들이 있거든요. 예. 자, 그 3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밤이 돼서 해가 지고 나면 29도, 27도로 떨어지게 되면 27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낮에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똑같은 상공이라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이제 넘치게 되죠. 그릇이 작아졌으니까. 그래서 낮에도 뭐 강한 비가 오지만 특히 밤에 더 강한 비가 오는 그런 그 야행성 보이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. 그릇을 그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더 강한 비가 내리는데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잖아요. 예. 호우특보는 앞으로 예상될 때 발표를 합니다. 예. 그런데 지난 그 신림 폭우 때 기상청이 그 정도의 강수량 동작구에 1시간에 141mm의 비가 내렸거든요. 이거 자체는 6시간 전 미리 예측을 못하니까 기상청이 이거는 뭐 그 전에 뭐 50에서 150mm 온다 이렇게 포함해서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개선책을 내놓은 게 아까 말한 극한호우 개념. 사실은 첫 해 극한호우 썼다 그다음부터는 그 용어를 안 쓴다고 기상청이 하더라고요. 뭐냐면 호우 자체에다가 극한호니까 이제 더 새로 어떤 신조어인데 하여튼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왔어요. 예. 1시간에 50mm 왔어. 그러니까 올 것을 예상한 게 아니라 이미 왔을 때 그 지역의 휴대폰에 수집되는 휴대폰에다가 빨리 대피하시오 이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그건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이 직접 합니다. 예.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시험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전국을 상대로 기상청이 올 여름부터 전국을 상대로 그러는데 하여튼 언론에서 극한 호우라고 하는데 기상청이 안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용어를 처음에 첫 해는 그 용어를 썼어요. 그렇습니까? 예. 자, 일단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일단 재난 문자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밤에 비가 내리는 걸 여쭤볼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밤에 갑자기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그렇죠. 비가 급하게 오기 때문에 네.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의 행동 여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갑자기 밤에 오면은 정말 대책이 없죠. 예. 왜냐하면 뒤에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예. 산사태가 난다든지 예.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당장 예방은 쉽지 않아요.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. 지금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잖아요. 예. 비가 많이 오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있는 거주지 주변에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예. 근데 우리가 위험 지역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. 예. 이랬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. 산사태가 이 산에서 몇 번 났었다는 얘기예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산에서 가지고 있는 토양의 성분이 응집력이 약한 바위 같은 것이 아닌 작은 돌이나 흙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. 서울에 있는 우면산하고 관악산하고 북한산은 비교해 보면 북한산이나 관악산은 산사태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전부 바위로 있거든요.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응집력이 낮아요. 흙이 더 많다 이 말씀이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되면 비가 흡수가 되면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집 뒤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잘 몰라요.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게 산림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휴대폰에 검색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.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 수가 있다. 그렇죠. 그 산을 제공을 해줘요. 예. 산사태 위험산에 대해서. 예. 그러나 그 산사태 위험 지도가 다 맞진 않지만 예.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잠을 들기 전에 이런 산사태 확인이 되고 혹시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를
대비해서 어떤 침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걸 사전에 예비하고 이게 불확실하다. 오늘 저녁을 넘기기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대피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피 안내가 좀 이루어져야겠고요. 그렇습니다.